안녕하십니까. 네, 인문학살롱 유혜선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 뭐 온통 대통령 선거 경선으로 온 나라가 이렇게 이제 난리인데요. 민주당은 뭐 밴더웨건 현상으로 뭐 대세가 한 사람으로 굳혀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민의당은 좀 재밌어지죠, 그죠? 예, 언더독 현상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을 텐데요. 새로운 후보와 기존 후보가 이렇게 각축을 벌이면서 우리 국민들 수준이 높잖아요. 앞으로 이제 굉장히 지켜볼 만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경제도 좀 그렇고, 예, 여러분들 살림살이는 좀 어떠십니까? 우리는 또 나이가 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죠? 예.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금융, 주식, 뭐, 보험, 뭐, 이 계통에서 일하는 지인을 만났는데요. 모든 금융 설계가 이제는 인간 수명 120세에 맞추어서 이렇게 상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우리 80세에서 100세로 이렇게 맞춘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20세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설계를 한다고 하네요. 오래 사는 거 참 정말 그 축복인지 재앙인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120세까지 살 준비 되셨나요? 네, 인생 2모작이 아니라 인생 3모작입니다, 이제.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과 경제력입니다. 그죠? 경제적인 독립인데, 건강하게 경제적 부담 없이 뭐 120세까지 산다면 그야말로 뭐 축복받은 인생이죠. 그렇지만 그런 준비도 없이 건강하지 못한 채로 그냥 그렇게 처절하게 생명만 이어간다면 이건 정말 너무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지 않을까요? 그죠? 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 그 개미 동학군단 선봉장으로 나서가지고 막 국민 주식 붐을 일으켰던 우리 존니 선생님의 이제 말씀에 의하면 노후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주식을 해야 된다. 이때 주식은 뭐 큰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주식은 모으는 것이다. 파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아니 누가 나이 들어서 주식을 한단 말이야. 그 위험하게 쓸 돈도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는 주식은 마치 텃밭을 가꾸듯이 상추 조금 심어 놓고 가지 심고 고추 심고 호박 심고 그래서 매일 그 물 주고 거름 주고 뭐 이렇게 키우는 재미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똑똑 따먹는 재미 이런 일상의 재미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이렇게 소박하게 해야 된다는 그 텃밭 가꾸듯이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보통 주식 그러면은 개미군단, 이렇게 개미군단들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몇 푼 안 되는 건 넣어놓고 금방 그냥 매일 들여다보면서 그냥 오늘은 2배 뛰었나, 3배 뛰었나, 뭐 이러다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요. 저도 처음에 내가 사면 내리고, 그죠? 팔고 나면 오르고, 가장 비쌀 때 사고, 가장 쌀 때, 난 주식은 안 맞아. 이러고 이제, 팔아버리는, 그 포기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아주 전형적인 어떤 그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제가 이제 이렇게 주식을 처음 접한 거는요, 직장 생활할 때, 그때 아마 대우증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간부가 오셔가지고 이제 경제 특강을 하는데, 그때 거의 그 특강을 듣고 거의 모든 직원들이 다 주식 계좌를 하나씩 다 텄던 것 같아요. 네, 저도 하나 그때 텄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원금을 잃을지 모른다는 그런 부담, 이런 거 굉장히 소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주식 대신에 꼬박꼬박 이렇게 적립하는 국민저축, 이거는 뭐 나라에서 이자도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그런 걸 해서 3년 뒤에 5년 뒤에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목돈 탔을 때 그 기쁨, 그죠? 너무나 그 소시민적인 어떤 보람과 기쁨이었죠. 그죠? 근데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면서요, 일찍부터 주식과 부동산이나 이런 재테크에 눈이 뜬 친구들, 지인들에 보면은요, 그 지금의 삶에 보면은 물론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나는 그런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난 그동안 뭘 했지? 뭐, 나름대로 얻은 것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너무 좁게만 살아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으면은 얻는 것도 없는 거야. 그죠? High risk, high return.
위험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대가가 큰 거야. 몫이 큰 거야.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아, 나는 참 그런 모험도 없이 너무나 그냥 안주하면서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앞으로 뭐 긴 여정을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뭐 조금씩 준비해도 늦지 않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기다릴 수 있느냐,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 뭐 기다림인데요. 인생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이게 이제 변화의 그 길고 짧은 이 사이클이 있잖아요, 그죠? 이때까지 우리 삶은 그 사이클을 보지 못하고 주로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우리 삶이 좌지우지 되었다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뭐 순응하고 성실하고 착실하게 안정되게 살기를 원했지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 크게 성공했다는 느낌은 안 듭니다. 제가 이제 인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요, 인생의 중심에 내가 스스로, 내가 중심이 돼서 다 그 중심을 잡고 이 변화의 흐름을 보니까 언제가 오르막이고 언제가 내리막인지, 그래서 내리막일 때 오르막을 준비하고 오르막일 때 내리막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런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 변화의 곡선이 보이는 거예요. 흔히 그래서 이제 경제 주기를 우리가 몇 가지로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뭐 저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짧은 사이클로 오는 2년에서 3년마다 오는 이런 어떤 사이클의 파동을 키친 파동, 아주 짧은 파동,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느끼는 그런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8년에서 12년, 우리 보통 10년마다 주기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죠? 8년에서 12년마다 오는 주골라 파동, 이게 모든 금융이나 경제 파동이 이제 여기다가 맞추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15년에서 20년마다 오는 컨티넨트 파동, 이거는 이제 중급 정도의 이제 파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큰 파동, 50년에서 70년마다 오는 우리 일생에 한번 만날까 말까 하는 그런 대파동, 이번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같은 이런 천재지변에 의한 대파동을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합니다. 그죠? 콘트라티에프 파동을 견디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을 견디고 버틴 사람은 이번에 돈 엄청 많이 벌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막 남들 하니까 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지금 엄청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위기와 변화의 파동에 많은 공포를 느끼는데요. 이 공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느끼는 그런 감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투자가 워런 버핏은요, 공포는 기회일 뿐이다, 버티기만 하면은 반드시 회복된다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버틸 수 있을까? 버티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책을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3년만 버텨라 라는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뭐 세계도 마찬가지지만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코스피는 지금 막 3,000을 넘어서 3,200 이런 높은 그 고점은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앞으로 3,200을 넘어서 얼마나 더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고점이 있으면 저점이 있고 이렇게 파동을 생각하면 3,200을 우리가 최고로 생각한다면 앞으로는 하강 조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아는 어떤 명석한 투자 전문가의 책에 의하면 조만간 어떤 계기가 오면, 어떤 변화의 변곡점이 오면 3,000 이하에서 한 2,600, 2,700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좀 큰 돈을 벌지 못하고 나는 실패만 했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런 변화의 파동을 잘 보고 있다가 좀 준비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잡아보시는 것이 어떨까? 저도 이제 뭐 이게 초보이기는 합니다만은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버티기에 능한 사람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의 특징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요, 그들은요, 이게 상품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윳돈으로 하기 때문에, 적은 돈이지만 항상 뭐 없어도 되는 그런 여윳돈으로 하고 절대로 자기가 모르는 회사는 안 들어가요. 잘 아는 회사,
조금 이제 하강을 해도 견딜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동반할 수 있는 이런 잘 아는 회사를 하지, 누가 뭐래도 모르는 데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양쪽 눈으로 보고 양쪽 귀로 듣고, 그래서 항상 긍정과 희망을 바라보면서 자기 삶의 중심을 딱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요, 인생의 큰 지도를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목적과 방향을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목표를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특히 이제 우리는 지금 나이가 들어서 하는 그 노자금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라 모으는 것이다 라는 전략입니다. 그죠?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이거는 갬블, 도박이잖아요. 그죠? 우리 나이 들어서 도박해서 이게 빈털털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세 번째, 물고기를 쫓지 않는다. 그래서 어부와 낚시꾼은 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뛰어드는 무모함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기다리고 버틸 줄 안다는 것입니다. 느림의 미학, 기다리는 습관에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을 유유자적 즐기며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다음 네 번째, 그들은요, 대단한 상상력의 소유자입니다. 그죠? 세상이 참 혼란스럽다, 이렇게만 느끼는 사람들은요, 파도만 보는 것입니다. 그죠?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것인데, 그죠? 그래서 3년 후에, 10년 후에 자신이 얼마나 멋지게 여유 있게 살 것인가를 이렇게 막 상상하면서 그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렇게 하면은요, 얼마나 정신 건강에 좋겠습니까? 그죠? 100세, 120세도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예. 어떻게 태어난 인생인데 잘 준비하고 관리하면 우리도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건강과 경제력인데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직장 생활을 하든 그런 월급 받든 이런 습관이 있기 때문에 뭐 강사료를 받든 뭐 할 때마다 조금씩 한 개씩 두 개씩 주식을 이렇게 사 모으기 시작해서 몇십만 원에서 이제 몇백이 되고, 또 이제는 이제 몇천 단위로 이제 이렇게 들어섰는데요. 이 책의 저자의 말대로 이렇게 3년만 잘 버티면 제가 가꾸는 이 텃밭에서 가지도 오이도 뭐 고추도 다 이렇게 억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자들의 습관, 버티는 기술, 이 책을 읽고요, 투자에 대한 통찰력과 함께 평범한 일상의 주인공, 또 행복한 삶을 가꾸는 그런 어떤 삶의 주인공으로 되시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